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오늘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공식적인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간단한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맨해튼 24가 뉴욕 한인회관에 대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동안 김민선 회장을 지지해온 한인 동포 50여 명이 버스에서 내려 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도착한 김민선 회장은 회관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관 앞에 부착된 뉴욕 한인회 현판을 손으로 만져봅니다. 법원 판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간단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희생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분열된 한인사회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그동안 분열되었던 우리 한인사회의 화합과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 정열을 한 마음으로 모아 한 단계 성숙된 그리고 긍정적이고 투명한 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김석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뉴욕 한인회관 건물을 회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김민선 회장이 발전된 한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년 임기를 가진 한인 회장이 벌이는 만행과 행포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단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인회관은 전직 회장만 지켜야 할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된 사람, 또 회장이 되려는 사람, 한인사회의 대표 리더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한인회와 회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단체장과 한인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김민선 뉴욕 한인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박연환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 측에서는 조성환 수석 부회장이 나와 업무에 협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33대와 34대 한인회의 공식적인 인수인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은 박연환 수석 부회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3대 한인회에서는 조성환 수석 부회장이 참석해 각종 서류와 집기류 등 인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퍼레이션 부가고 실이 없네. 그건 어떻게 제가 지금 전화했고 아니 회장님이 그건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도 갖고 계시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비치해 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이제 캐비넷에 없으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일단 법원 판결 후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조선한 전 수석은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4대 1년 것은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워스코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 민승기 회장 2년 걸 우리가 인수인계를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4대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이런 두 한인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우리가 다시 팩파운딩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그 1년 것은 우리가 또 인수인계를 또 받을 겁니다. 오늘 인수인계 작업 중 발견된 세금 미납 통지서. 미납 세금이 27만여 달러로 납부 기간을 넘겨 뉴욕시로부터 유치권 설정, 다시 말해 텍스린이 설정되었다는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린이 27만 5,852불 97센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걸 금방 본 거라서 자세한 거를 모르니까 자세한 게 알면은 우리가 더 할게요. 지금 금방 27만 불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건물에 대한 텍스를 안 냈어요. 왜요? 좋은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럼 토치로 누가 했죠? 민 회장님하고 어카운팅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하나. 인수위원회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전 회장은 내일 만나 회관과 은행 어카운트 등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올해부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설날 휴교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그레인렉에서 설날이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인근 사요셋 학군도 설날 휴교일 지정 서명 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늘 그레인렉 교육위원회가 그레인렉 놀스 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9월 학기부터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새로운 공립학교 학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그레인렉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첫 번째 타운이 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성과는 한인과 중국계 학부모들이 그동안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레인렉 중국인회와 한인 주민회는 지난해부터 700명이 넘는 학부모로부터 서명을 받아 학군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전체 학생 가운데 아시안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합니다. 특히 그레인렉 사우스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1218명 중 607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시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인근 사요셋 학군에서도 설날 휴교일 지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회관 건립에 한인 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달 현재까지 총 5만여 달러가 모아지면서 대출금 환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퀸즈 베이사이드 유대인 센터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인 커뮤니티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인사회 곳곳에서는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동안 29,920달러의 건축 기금이 납치돼 3월 들어 현재까지 총 47,170달러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유대인 센터 매입과 빌딩 수리 비용, 클로징 비용, 이사 경비 등으로 사용될 대출금 300만 달러를 갚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랑과 효에 대한 가족의 가치관이 희미해지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를 잊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의미의 효행상 시상 및 문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11일 기자회견에서 효행상 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한인들의 추천을 당부했습니다. 효행상 후보 추천은 다음 달 25일 마감하고 같은 달 30일에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시상은 효자, 효녀,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 장한 아버지상, 장수상, 사회봉사상, 한민족상 등 5개 부문으로 뉴저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수상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9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5년 이상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는 사회봉사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인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동포사회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한인단체장은 한민족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인뿐이 아니라 타인정도 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인은 반드시 한인단체나 교회 등 소속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효행상 시상 및 문화축제는 5월 7일 오전 10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 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공화당의 경선 레이스, 이번에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치러진 프라이머리에서 37.3%를 기록해 35.5%를 얻은 존 케이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13.8%를 기록했고 테드 크루즈는 12.4%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루비오는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전체 경선 기간 미네소타와 함께 2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테드 크루즈는 이날 코커스 형태로 치러진 와이오밍주 경선에서 66.3%로 1위를 기록해 19.5%를 얻은 마르코 루비오를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트럼프는 7.2%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존 케이직은 0%였습니다. 크루즈는 전체 경선 기간 모두 8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미국령 노던 마리아나 제도에서 치러진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54%를 득표해 34%에 그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통근 대란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노조원의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당국과 노조 양측은 11일 뉴저지 뉴악 힐튼에서 재개된 마라톤 협상에서 임금과 보험료 인상분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날 트랜짓 당국이 노조에게 서한을 보내고 파업 강행 시 노조원의 보직을 정지시키고 유급병가 및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메시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관계자는 이번 파업 시 발생할 통근자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양측이 잠정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노사가 타결한 잠정 합의안은 임금을 2011년 7월에서 2019년까지 약 8년 6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21%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요구했던 6년 반에 걸쳐 18.4% 인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사측의 7년간 10.9% 인상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노조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은 조만간 전체 노조회의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 등을 소지한 경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자가 종료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사나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은 학생 비자나 교환방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1차 비이민 비자 신분 종료 통지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규정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신분 취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와 같은 초강경 조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비이민 비자 신분 종료 통지가 발송되는 대상은 입국 당시 I-212 양식의 학교 책임자의 여행 관련 승인 기록이 미비하거나 I-190일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가 부족한 비자 소지자입니다. 또 I-212와 관련된 유효한 기록이 부족한 비자 소지자도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F1, M1 비자,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4월 1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분 종료 통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미비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학생 및 교환 방문 프로그램 기록과 비자 신분이 종료됩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에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독감 시즌이 지났는데도 이번 달 독감 환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뉴욕을 비롯한 전국 37개 주에서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2명이 독감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올해 독감 시즌에만 전국에서 2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일반적인 독감 시즌을 넘긴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독감 시즌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 들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해 뉴저지 등 10개 지역에서는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가 매우 많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해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등 13개 주는 보통,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 12개 주는 낮음 상태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10만 명당 27.6명이 입원했고 5세 미만 어린이 환자는 15.8명이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백신의 효능이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C 리버사이드 이상희 교수가 지난해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국어로 발간해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상희 교수는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고인류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의 과학 전문지 과학동화에 인기리에 연재된 고인류학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스토리 기법으로 묶어서 만든 책 인류의 기원. 한국 최초의 고인류학 박사로 현재 UC 리버사이드 인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이상희 교수가 고인류학을 일반 대중인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놓은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인류의 그 진화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화석 혹은 DNA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참 반응이 좋았어요. 1장 원시인은 식인종에서부터 마지막 22장에 인류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에 이르기까지 각 장의 제목에서부터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상희 교수는 인류의 기원은 한국인이 번역서가 아닌 한국어로 쓰인 인류 진화와 관련된 첫 번째 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저변 확대를 위해 영문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영문판을 사다가 애들한테 읽히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어판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마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영문판과 한국어판을 다 할 수 있는. 또한 한국에서는 책 인류의 기원이 교과서로서의 효용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인류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 인류가 그리고 그때 환경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피곤해 지친 현대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자고 나면 훨씬 나아지는데요. 낮잠방을 비롯해 반고호의 방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어떨까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홍콩. 쉴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도심 한가운데 최근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이색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근무 중 잠깐 짬을 낸 직장인들이 쉬다 갈 수 있는 일명 낮잠방. 주렁주렁 매달린 해먹 위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합니다. 最緊要係因為其實每一日返工都好攰啊，咁呢個位置離我返工地方又唔遠。 비용은 1시간에 우리 돈 12,000원 정도.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겐 도심 속 오아시스와 다름없습니다. It's something very new to me, and the experience is fascinating. I mean, I haven't experienced this kind of lifestyle before, so all in all, I enjoyed it. 이렇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나면 일의 능률도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레 침실. 푸른색 벽과 초록색 창, 노란 의자 2개 등 고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자신의 방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방이 현실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미술관이 반 고흐 전시회를 기념해
아르레 침실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가구와 집기는 물론 붓질의 느낌까지 살려 마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합니다. I'm in a painting. 게다가 고우의 방에서 숙박도 가능합니다. 하룻밤 묵는 비용은 12,000원. 투숙객에는 전시회 입장권까지 제공됩니다. The idea of staying in his bedroom where he slept, where he painted is very, very moving, and I think for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experience that. 반 고우의 방은 숙박 사이트에 게시된 지 몇 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진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장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 폴 와포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 판사 스리니바산 등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대법관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들의 정치 성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대법관 임명 보류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는 주로 IRS 대표 번호와 같이 발신자 번호가 800번으로 시작되고 전화 외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수법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내용은 IRS가 당신을 조사하고 고소를 진행 중이니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전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때 아닌 3월 집중호우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일대에 홍수를 발생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2명, 오클라호마에서 1명이 각각 사망했고 미시시피에서는 어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초기 집계 결과 루이지애나에서 2,500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탄기 파워와 지역에서는 모두 1,100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30년 만에 최악인 이번 폭우와 홍수로 미시시피주에서는 400가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이 오는 25일부터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퀸즈 AMC 로스 베이테러스 6 등에서 개봉합니다. 뉴저지에서도 오는 25일부터 에듀어러 멀티플렉스 시네마스 AMC 스타플렉스 리츠필드 팍 12에서 상영합니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후원과 배우, 스태프 등 제작진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흐리겠지만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후 들면서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간간히 흐리다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지나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